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말리지 않을게. 그렇지만 시댁과 교류를 하는 것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하는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진 모르겠어.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또 뻔뻔하게 당신한테 요구할 거야. 우리 엄마 모시거나 아니면 돈 달라고. 무작정 요구하고 찾아올 텐데 사실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할 것도 뻔하고. 솔직히 나는 우리 집이 힘든 것보다 당신이 힘든 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당신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하면 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정말 완고했기도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의 세월 동안 힘든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지금까지 쌓은 경력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도 잘 풀리고 전보다 몇 배는 더 되는 수입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혼 후에는 남편의 소식을 더더욱 들을 순 없었어요. 모두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7년 동안 남편은 저에게 전화나 메시지 한 통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한때 추억으로만 간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서서히 남편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을 때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강수찬 씨라고 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집에서 강수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연락이 안 되고 지갑 안에서 연락처가 발견되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전화 연결이 되는 가족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강수찬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바쁘지 않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신원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신이라뇨?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죽은 상태로 발견된 거죠? 언제 발견되었는데요? 강수찬 씨는 제 전남편이에요. 저랑 이혼한 지는 7년 되었고 그동안 연락은 없었고요.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모르고 있었는데 왜 죽었어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강수찬 씨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도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침입 흔적이나 혹은 다른 것은 아직 의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면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앓던 질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며칠 뒤에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집을 정리하려고 가셨다가 발견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신원 확인을 해야 하니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소식에 정말 크게 놀랐죠. 가족들과도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대로 시신 인계가 안 되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 남편의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안치실에서 본 남편의 얼굴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와 헤어질 때보다 훨씬 더 마른 몸과 얼굴을 보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욱 제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남편 손에 결혼 반지가 그대로 껴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발견 당시 남편의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 가지고 있던 지갑 안에는 제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겨우겨우 남편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시신 인계를 요청했지만 시모와 신우들 모두
시신 인계를 포기했다고 했죠. 인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무형고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는 시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 남편, 아니 전 남편 시신 인계받으라고 설득하려고 왔니? 우리는 돈 없어서 인계받을 수 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러주겠니? 거기서 알아서 장례도 해준다고 하니 인계 안 받겠다고 했다. 어차피 너는 남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니? 이제 와서 네 남편 불쌍하든?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몇 개월 전까지 일한 돈 당신네들한테 다 보내줬다면서요. 당신네들 생계 다 책임지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 병 걸려서 치료받아야 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하신 것 같던데 당신네들이 사람이야? 남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제발 시신 인계 받아주세요. 가족 아니면 인계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우린 돈 없다니까. 그렇게 인계받고 싶으면 내가 사인은 해줄게. 근데 장례 비용 네가 다 내. 아니 네가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지금 돈으로 여기 집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시신 인수받아서 장례 치르게 해주지. 그런 거 아니면 나 절대로 인계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장례식에 필요한 돈과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을 인계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위해서 시모에게 돈을 드리고 남편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했죠. 남편 측 친인척은 없었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여 남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었죠. 장례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이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저에게 남겼던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썼던 데이트 통장이 그곳에 있었죠. 제 이름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지만 이제는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통장이라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거래한 내역이 있어서 저는 은행으로 가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간에 남편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 전화였어요. 강수찬 씨 보험 담당자입니다. 강수찬 씨 사망보험금 수령인이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안내해 드릴 테니 첨부하시고 보험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강수찬 씨가 가입을 했던 보험이 좀 있는데 내역은 다 알고 계시나요? 모든 보험금 수령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험 수령인인가요? 저는 7년 전에 이혼해서 이미 남남인데요. 그런데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다 제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아, 강수찬 씨가 가입하실 때 사모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혼하신 상태셨군요. 어쨌든 가입하신 강수찬 씨가 수령인으로 고객님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있는데 고객님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모든 보험금의 수령인을 저로 지정을 해두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저와 썼던 데이트 통장에 조금씩 저축을 해두었던 것이죠. 남편이 품 안에 고이 품고 있었던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에게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두었어요. 역시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저에게 수령된다는 소식을 알고선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죽음값을 받아? 너 우리 아들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잖아. 7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여놓고서는 이제 와서 죽으니까 보험금을 받아? 너 남남 아니니? 남인데 어떻게 그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해? 양심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우리한테 줘야지. 그거 그냥 가지고 가면 정말 너 도둑놈 심보인 거 알지? 도둑놈 심보는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지. 남편 그렇게 아픈 거 뻔히 알면서도 치료비 많이 들까 치료 거부한 거 당신들 아니야? 그동안 번 돈도 거의 당신들 생활비로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들 양심이란 게 있어?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잖아. 거기 찾아온 동료들 다들 한 목소리로 당신들 욕하더라. 월급 다 당신이 가지고 가버려서 남편 라면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투잡까지 왜 뛰냐고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어떻게 엄마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걔가 원해서 그렇게 산 거야. 걔가 효자라서 그런 거고 엄마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그런 거야. 아픈 거 치료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치료 비용이 얼마인지나 알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으면 치료 받으라고 했겠지.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 받으라고 해? 너야 돈 벌고 부모 건강하니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먹고 살 길이 걔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살겠어? 치료 못 받아서 죽은 거 아니고 네가 걔 버리고 가서 외로워서 죽은 거야. 양심 없는 것.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아들 피 다 빨아먹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돈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소송해서 가지고 가봐. 근데 당신네 나한테서 이미 돈 뜯어가지 않았어? 장례 비용이며 생활비 명목으로 이미 돈 가지고 갔잖아. 거기다가 장례 비용은 다 내지도 않아서 결국 내가 거의 다 냈고 그거 다 나한테 남아있거든? 소송해서 돈 가지고 가. 근데 나도 당신네들 대신해서 납부한 돈을 어떻게든 청구할 거니까. 시모는 저에게 보험금을 모두 주라며 말을 했지만 뻔뻔한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절대로 남편의 보험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받고 싶거든 소송을 하라고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은 역시나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돈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연락도 닿지 않았던 신우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 장례 치렀다는 건 들었어요. 염치가 없어서 찾아가지 못했고 멀리서 장례하고 있는 건 봤어요. 다름 아니고 엄마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언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언니랑 헤어졌을 때 있잖아요. 엄마가 자기 암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오빠가 집에 온 거였어요. 그래야 오빠 돌아올 거라면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사실 알고 오빠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말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네요. 오빠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머니 모신 건 아가씨들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저희 벌 받나 봐요. 엄마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앓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빚을 꽤 많이 남기셨어요. 개인 사채까지 쓰셨던 통에 저희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언니, 미안한데 오빠 보험금 아직 다 안 썼죠? 저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도 없고 저희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빠 보험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언니 돈 아니고 오빠 목숨값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결국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려고 연락한 거네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이고 아가씨들이고 다들 벌 받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오빠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하더니만 결국 자신들 힘들 때만 이렇게 연락하고 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네 오빠 목숨값으로는 더더욱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게 당신네들 오빠가 원하는 거라서 저한테 남겼을 거고요. 끝까지 벌 받으세요. 신우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였지만 정작 연락을 했던 목적은 도움을 받고자였어요. 저와 헤어지게 된 것도 시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것, 결국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 신우들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 일부는 남편과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빚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제 사업에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 보니 그 마음이 보답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곳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막중한 책임감을 모두 벗어던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